네, 이번 내용은 ETF에도 배당이 있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보통 배당을 주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ETF도 이 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배당과 비슷하게 분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배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에 배당이 있듯이 ETF는 분배금이 있다. 근데 이 분배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주식의 배당금,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분배금의 재원이 되고, 뭐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의 이자가 분배금의 재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뭐 같은 ETF면은 다 코스피 200 ETF면 그 안에서 주식에서 나오는 그 배당금이 다 비슷할 테니까 그러면은 분배금도 다 뭐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코스피 200 ETF들의 분배금 지금 내역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줬는지를 살펴보면 제일 많이 준 게 코세프 200인데 850원을 줬습니다. 근데 똑같이 코스피 200에 투자해서 파워 200이라는 ETF는 560원을 줬죠. 한 뭐 300원 정도 차이가 난 건데, 이게 뭐 300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주당 분배금이 300원이 차이가 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똑같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ETF들인데도 왜 이렇게 분배금이 차이가 났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분배금이 배당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 그리고 대차 수수료, 그리고 현금 운용 수익, 이벤트 대응 수익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배당금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요게 이제 분배금의 재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차 수수료는 뭐냐? 우리 공매도라고 들어보셨죠? 주식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아닌데 이 남한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서 주식을 먼저 팔아요. 먼저 팔고 나중에 이제 그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밑에서 주식을 사서 갚는, 요게 이제 성공적인 형태의 공매도 투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 ETF는, 그러니까 그 ETF를 가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사실 요 공매도 투자자들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입니다. 이 ETF 안에는 일단 다양한 종류의 주식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코스피 200 ETF가 이제 대표적인데, 코스피 200이면 정말 말 그대로 코스피 200 주식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 가운데서, 그리고 또 많이 가지고 있을 테니까 주식을 골라서 빌리기가 쉽겠죠. 또 그리고 액티브 펀드면 이게 이제 대차 수수료라는 거는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데, 만약에 액티브면 아무리 내가 대차 수수료 받는다고 하지만 내가 발굴해가지고 투자한 종목인데 누가 공매도 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ETF는 이거를 그냥 내가 이 주식에 애정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고 코스피 200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주식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내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게 조금 덜 하겠죠. 지수만 정확히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매도를 하는 분들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ETF 그 자산운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ETF 자산의 절반까지는 주식을 빌려주고 또 여기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분배금도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 현금 운용 수익인데, 이 현금 운용 수익이라는 거는 ETF가 말 그대로 ETF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을 굴려서 나온 수익을 의미합니다. ETF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ETF는 현금을 조금씩은 들고 있어요. 왜냐면 뭐 주식 거래하는 수수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ETF가 따라가는 지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수는 지수 사업자들이 만드는 거라서 이 지수 사업자들한테 뭐 사용료를 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상금조로, 어떻게 생각하면 비상금조로 ETF 안에 현금을 좀 일부러 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요 조금 남아있는 현금 그냥 들고 있으면은 너무 아까우니까 뭐 초단기 상품에 투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나온 그 작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그 이익을
이제 분배금의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대응 수익인데요. 여기 이벤트라는 거는 뭐 행복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냥 뭐 신규 종목이 상장했다든지 뭐 상장 폐지된다든지 뭐 유상증자 아니면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거래 정지 이런 그러니까 그냥 쭉 투자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종목을 넣고 빼고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늘려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벤트가 생겼을 때 요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 수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상장 폐지 될 것 같아. 누가 봐도 상장 폐지 될 종목이야.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나빠질 테니까 요거를 그냥 뭐 미리 덜어내 버린다든지 그러면 실제 코스피 200 지수보다는 이 떨어질 종목을 미리 덜어내 버렸으니까 조금 더 이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벤트에 대응해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더 많이 냈다면 이 분배금의 재원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분배금 왜 주냐? 이렇게 이벤트 대응도 잘 하고 뭐 배당도 많이 받고 뭐 대차 수수료도 받아가지고 뭐 돈 벌었으면 그냥 돈 번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 펀드 수익률이 더 좋아지고 그럼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ETF의 우리 목적은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ETF의 목적은 그냥 액티브 펀드와 다르게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정해진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이면 코스피 200만큼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도 말고 덜도 아니게 딱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 요게 코스피 200 그러니까 패시브 ETF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운용을 하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뭐 배당금 뭐 대차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주식보다 내가 번 돈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요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만큼 괴리율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보다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매년 쌓이면 쌓일수록 괴리율은 점점 더 벌어질 테니까 요거를 한번 털어주고 가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분배금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분배금은 언제 주느냐, 얘를 언제 털어내느냐, 요걸 한번 쳐다보면 분배금은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에 보통 ETF들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요 중에서도 뭐 ETF에 따라서 뭐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안 줄 수도 있고 한데 보통의 ETF들이 가장 많은 분배금을 주는 게 바로 4월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통 주식을 우리 배당을 받을 때 보통 우리 이제 상장사들에는 한국 상장사는 12월 결산 법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2월이 이제 그 회계 연도를 끝내고 다시 1월에 이제 새로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법인들이 많은데 그 12월 결산 법인은 배당이 나오는 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게 4월이에요. 그러니까 ETF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배당을 4월에 받겠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한꺼번에 4월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때 보통 대부분의 ETF들이 가장 많은 배당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러면은 뭐 4월에 배당을 받으려고 4월에 있는 분배금을 받으려고 4월 마지막 거래일에 매수를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주식을 우리가 사면 사고 팔 때 주식을 예를 들어 팔았다라고 하면 현금이 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틀 뒤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제가 이틀 뒤에 완료가 되기 때문인데 그것처럼 이 결제 기준으로 마지막 거래일에 ETF를 보유하고 있어야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금을 받으려면 적어도 이 마지막 거래일의 이틀 전에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에는 ETF를 사야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질문도 생기실 것 같아요. 분배금이 주식의 그 배당과 비슷하다면 그러면 주식에 배당락이 있듯이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가치가 있다가 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을 주고 나면 이
배당금의 가치만큼 주가가 떨어지죠. 이거를 배당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ETF에도 그럼 분배금을 주면 분배락이라는 게 있냐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ETF에 주식이 들어있어서 이 주식의 배당이랑 이제 ETF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복잡해지는데, 요 두꺼운 선, 요게 이제 ETF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요 하늘색 선, 이게 ETF가 담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 그러니까 기초지수죠. ETF가 담고 있는 주식들의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ETF 분배금은 4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 배당이 실제 나오는 게 이제 4월이라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배당이 4월에 실제 나오는 건 4월인데, 배당락은 12월에 이미 생겨버립니다. 왜냐면 이 배당이 얼마일지를 이때 누구나 시장에서 다 알아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배당을 이미 통장에서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고, 미리 주식은 분배락이 생기죠. 배당락이 생기죠. 주식은 배당락이 생겨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거래가 됩니다. 배당락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ETF는 아직 그 분배금이 내 통장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아직 얼마 받을지도 정확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쭉 분배금을 안 받은 상태로 순자산 가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이 딱 돼가지고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어 라고 해서 분배금이 확정이 되고, 그럼 이 확정이 되면 이 확정이 된 만큼 ETF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요 12월 말, 요 한 달 1월 초에서 4월까지는 이 분배금만큼 실제 기초 지수와 ETF의 가격 사이에는 조금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분배금을 주고 나면 다시 이제 괴리율이 없어지는, 두 가격이 비슷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분배락은 이제 분배금이 확정이 되면 이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분배락이 생기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 이 분배락을 얼마 줄지, ETF마다 얼마 줄지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아까 배당도 분배금에 들어가지만 뭐 이런 거, 대차 수수료, 뭐 현금 운용 수익 이런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가 딱 나올지. 그래서 ETF마다 뭐 분배금이 얼마가 나올지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봐서 과거에 분배금이 이 정도 나왔구나 라는 걸 보면 올해도 이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분배금 지급 내역은 ETF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